우리가 연금성 소득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애터미를. 그래서 다른 많은 일들이 있지만 보통의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노동을 하고 또 노동을 해서 얻는 소득이죠. 그래서 그것을 노동소득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애터미는 이 시스템을 완성하게 되면 즉 말하면 오토 판매사가 되면 그 전에는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중이고요. 200만 원 정도가 되면 연금성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연금성이라는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연금과도 같아요. 일을 하지 않아도 나오는 소득. 그래서 우리가 임대소득이라든지 뭐 공무원 연금처럼 이런 것들을 되게 원하잖아요. 그래서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하면 연금성 소득이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가 조금 필요해요. 강의를 통해서 좀 배워야 됩니다. 많은 강의 안에 이 답이 녹아 있어요. 이 복제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만 연금성 소득이 발현됩니다. 자,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요. 나한테 소중한 파트너가 생기죠. 파트너님께 또 파트너가 생기고 그 파트너님께 또 소비자와 회원들 또한 파트너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한 단계로 누적이 되면서 그 시스템이 우리가 큰 마트를 안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큰 마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과 똑같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나의 조직이 있죠. 나의 조직이 생깁니다. 나의 조직에 문화가 또 생겨요. 문화가. 근데 이 문화라는 것이 생긴다는 거에 대해서 알게 되면요.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또한 굉장히 두렵기도 합니다. 어떤 점이 설레고 어떤 점이 두렵냐면요. 좋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팀 전체에게 좋은 문화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잘 못 쓴다면요. 각자의 이익에 따라서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문화가 엉망진창이 되게 될 수도 있어요. 문화 시스템 이런 것들이 복제가 잘못되면은 애텀에서 큰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작은 돈밖에 벌 수가 없어요. 자, 문화 첫 번째는 뷰티 앤 헬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화장품을 주로 권하죠. 피부 미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피부 미용에 관심이 없다면, 피부에 신경을 안 쓰고 있다면, 혹은 뭐 용모 단정이라든지 뭐 외모에 신경을 안 쓴다면, 그런 내가 누군가에게 화장품을 설명한다거나 피부 관리를 설명하게 됐을 때 당연히 신뢰가 가지 않겠죠. 그래서 애터미를 하려면 기본 중에 기본이 나부터 피부 관리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 남자지만 여기 분장 다 했거든요. 피부 관리 기본적으로 신경 써야 되고 피부 각질 뭐 이런 부분부터 해가지고요.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피부 관리에 대한 혹은 피부에 대한 상식, 기초 상식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준비가 되진 않지만요. 100일, 200일 이렇게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하는 중에 준비가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애터미 사업을 하려면 건강에 관심이 높은 집단이 돼야 됩니다. 비타민C를 왜 먹어야 되는지, 오메가3를 왜 먹어야 되는지, 해모임을 꼭 왜 먹어야 되는지, 비타민 B는 왜 필요한지, 이런 등등, 그리고 우리 제품이 다른 것보다 특출나게 좋은 점이 무엇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준비가 되지 않으면 건강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 막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신뢰가 가지 않겠죠.
상대방이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너는 먹고 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나는 안 먹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건강기능식품 모든 걸 다 먹을 수는 없는 거는 맞아요. 다 먹을 수는 없죠. 그런데 정말 핵심적으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건강기능식품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건강기능식품 같은 거 안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참 많거든요. 근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이란 것도 있고 그것이 상당히 설득이 많이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우리들끼리 만났을 때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발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규가 우리 집단에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피부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집단인데 거기에 누가 들어오면요. 그분이 피부에 관심을 가지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건강에 관심을 좀 더 가지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피부에 관심이 있고 건강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이 집단에 들어왔더니 나도 모르게 좀 더 관심이 생기더라. 이런 문화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준비가 되면요. 피부 관리, 건강 관리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기게 되면요. 판다는 거에 대한 인식보다 이 상대방에게 어떤 효과를 보게 만들까 하는 그런 쪽에 관심이 더 많이 가요. 결과적으로 판매가 잘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개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을 먹게 되면 이게 효과가 어떻게 있다는 것을 확신이 있기 때문에 더 잘 쓰도록 설명을 더 열심히 하고 싶어질 거고 더 고객 관리를 하고 싶어질 거고 그랬을 때 그분이 효과가 좀 더 나타나겠죠. 띄엄띄엄 쓰면은 효과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효과를 보신 분들이 소개가 나오는 것이고요. 팔려고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것보단 이 사람에게 이분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강이 안 좋다면 이게 정말로 도움이 될 건데 라는 네, 확신 있잖아요. 그런 걸로 다가갔을 때 사람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애터미 사업 문화복제 두 번째, 내가 이 사업의 사장이다. 이렇게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비용 발생에 관련된 복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200만 원 정도를 안정적이게 가져갈 수 있게끔 포커스를 맞춰 놓은 사업이에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벌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200만 원이 일단 먼저 만들어지느냐 그리고 200만 원이 만들어졌을 때 기본적인 생활이 조금이라도 유지가 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그 400만 원으로 높여갈 수 있고 600만 원이 있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 데 있어서 200만 원이라는 것이 일단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200만 원을 벌면 더욱 성공자가 되기 위한 발판이 만들어지죠. 근데 200만 원을 벌어서 200만 원을 다 써버린다면은 그거야말로 허무한 일이죠. 다녀보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그거 내 아는 사람들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돈 벌어서 다 뒤로 이렇게 빠져나가더라. 돈 안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건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뭐 이야기가 있겠지만 일단 이 시스템에 대한 문화에 대한 복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팀들은 여기에 대한 문화 복제가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200만 원을 벌면 온전하게 벌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자, 먼저 카페 문화. 우리가 카페에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신규를 누가 모시고 오죠. 모시고 왔을 때 그 신규가 너무 소중하지 않나요? 저는 정말 신규를 모시고 할 때 엄청 소중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공들이고 소중한 분을 모시고 갔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귀한 자리를 최대한 애터미에 대한 비전을 볼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예전에는요, 많은 분을 만날수록 커피값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하루에도 막 10만 원씩 이렇게 지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팀을 만나게 되면.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데 나중에 내 파트너분들이 이렇게 나중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소득이 되는 오토 판매사가 됐을 때 이 문화를 안 바꿔주면은 정말 힘들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규를 모시고 오는 분이 본인 커피와 신규의 커피를 같이 사서 입장을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그러면 스폰서가 나중에 약간의 그 더치페이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서로 부담이 없어요. 나는 내 커피, 내가 모시고 간 분 커피 해봤자 뭐 8,000원, 만원 이렇게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스폰서가 다 하게 되면 하루 열심히 일하게 되는 날에 10만 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가 성공자가 되고 나서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스폰서가 이런 문화로 만들어 갑시다,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화를 내가 처음부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도 나라에서 마스크를 껴야 된다고 딱 했기 때문에 마스크를 안 끼면 안 되게끔 문화를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근데 나라에서 이걸 안 정해 놓으면 마스크를 안 끼는 사람에게 마스크 좀 껴주세요 하면 너가 왜 나보고 마스크를 끼라고 하느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국가 자체에서 지금 전 세계 자체에서 마스크 문화가 지금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스폰서가 정해 줬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돈이 됐을 때 이런 문화를 조직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유연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식사 계산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0만 원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되게 부유한 수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 200만 원 되는 게 되게 간절합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 저 같으면은 이제 벌어가지고 이제 아내한테 집에 생활비를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업자끼리 만났을 때 뭐 10,000원짜리 밥, 막 13,000원짜리 밥, 막 이런 거를 사 먹게 되면 자주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비용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뭐냐면 사업자끼리 만났을 때는 5,500원짜리 밥 이하의 식사를 하기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뭐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뭘 꼭 그래야 되느냐, 왜 나는 여유 있는데 뭐하러 내가 그렇게 저렴한 밥 먹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사실 5,500원짜리 밥도 참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화를 만들어 놨어요. 왜 그러냐면요, 어려운 분이 훨씬 많아요. 어려운 분이 훨씬 많고요. 뭐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가진 데 있어서는 충분히 뭐 우리 다 돈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사업하러 나와가지고 돈 쓰는 거는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문화에 대한 눈치를 조금 보기 때문에 조금 더 비용 지출이 줄어듭니다. 이것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많이 드리고요. 뭐 차비 문화 이런 거는 지금 당장 설명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세미나를 많이 이제 다녔거든요. 그래서 본사에도 가고 막 이렇게 다닙니다. 그랬을 때 버스를 대절해서 갈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 내 몫은 내가 내는 거. 그래서 이거를 스폰서의 종업원으로서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내가 이거를 스폰서 때문에 하고 있고 스폰서를 위해서 하고 있고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뭐 버스비도 스폰서가 당연히 내는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그런 부분은 보기 안 좋은 거기 때문에 내 몫은 내가 그래서 세미나 갈 때 한 35,000원의 차비와 뭐 그런 이제 비용이 식사 비용이 이제 회비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스폰서가 혹시 내줬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다시 꼭 반드시 챙겨서 낼 수 있는 그런 매너를
갖춰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전단지와 시링 이런 거 뭐 당연하죠. 내 사업인데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고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당연하게 안 여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면 그게 상반기 하반기 막 유지만 되면 한 달 100만 원 되거든. 네. 자, 그래서 이 당연한 거를 이제 전단지 이런 거는 뭐 어디 제공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길래 놀랐는데 내 사업이다. 내가 사장이다. 누구의 이제 종업원이 아니라는 거죠. 돈 벌어 가지고 스폰서 주고 거기서 월급 받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시스템 만들면 온전히 내 돈입니다. 자, 문화복제 이제 세 번째 메신저 매너. 스폰서가 많은 안내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답장은 필수입니다. 저는 그 스마트폰 1세대거든요. 스마트폰이 처음 나올 때부터 썼어요. 아이폰 3GS 나올 때부터 우리나라에. 그래서 메시지를 보내면 기본적으로 답장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게 딱 있어요. 근데 이 메시지 문화가 예를 들면 이제 집에 잘 들어가세요 이렇게 보냈다. 그러면은 보고 집에 잘 들어가라고 하는구나. 잘 들어가야지 하고 끝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스폰서 안내도 마찬가지예요. 안내를 해주면 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해주는 것이 서로 마음에 참 좋습니다. 그래서 꼭 답장해 주는 거 답장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신뢰는 스폰서만 파트너에게 이제 신뢰를 얻어야 되는 입장이 아니고 파트너도 똑같이 스폰서에게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스폰서가 능력이 있고 나중에 후원이 된다면 시간적으로나 그런 쪽으로 후원을 선택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시간과 그런 노력을 나한테 쓰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신뢰를 좀 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장 이런 것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거고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형제 라인이 같이 있는 톡방 그리고 뭐 여럿이 있는 톡방 이런 데서는 열정이 떨어지는 말은 삼가해야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성공하려고 모였어요. 좋은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뭉쳤습니다. 여기서 한 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버리면 많은 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받은 분들은 그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을 싫어하게 되고 은근히 따돌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부정적인 말을 자꾸 사람 모이는 데서 하는 분들을 다 싫어해요. 저도 싫어하고요. 그래서 굳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안 좋은 내색을 하거나 내가 뭐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꼭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스폰서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다른 분들 다 돈 벌려고 왔는데 그분들에게 좋은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자, 단톡방을 혹시 나가게 된다면요. 실수로 나가게 된다면 꼭 실수로 나갔다고 초대를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일을 하다 보면은 감정이 상할 때 혹은 힘들 때 그럴 때 톡방 나가는 걸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거의 뭐 8살짜리 여자아이가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경우는 아주 가끔 있는데 사업은 사업자끼리 하는 거잖아요. 꼬마 아이랑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의 불만스러운 것을 톡방을 나가는 행위로 이렇게 표출하거나 이것도 굉장히 사업자끼리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실수로 혹은 딸내미가 실수로 눌러가지고 톡방 나가게 된 경우인데 그럴 때는 초대를 해달라고 꼭 말씀을 해주시고요. 고의적으로 나가는 경우는 사업을 그만둘 때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정했는데 감정적으로 톡방을 나가는 경우 3개월간 입장을 금지하는 이런 규칙을 정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당되는 분들이 잘 없을지 몰라도 신규 때는요, 비전을 좀 잘 모르기도 하고 또 내 사업이라는 사장의 마인드가 잘 없기 때문에 초기에 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직스폰서는 많이 아쉽습니다. 한 명 한 명이 다 너무 소중하고 그런데 정말 파워 있는 후원자, 스폰서들은 이런 행위를 한번 하게 되면 그분을 솔직히 말하면 다시는 안 봐요. 왜냐하면 한번 했던 행동은 반드시 한 번 더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후원을 이제 해주시는 높은 스폰서님들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신뢰를 꼭 너무 잃어버릴 필요는 없겠죠. 문화복지의 네 번째, 개인의 의견을 존중 이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업의 방향이 참 좋은 방향도 있고요. 아주 잘못된 방향도 뭐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나오는 생각들이라는 게 내가 생각이 건전하다면은 대체적으로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뭐 그런 부분 제외하고는요, 웬만하면 좋은 방법들일 거예요. 그런데 스폰서가 제시를 해주거나 이런 방법보다 나한테 꼭 맞는 방법이 혹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존중을 해주고 한번 그렇게 시도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너무 좀 아닌 것 같다 하면은 그렇게 하게 된다면 이런 상황 같은 것들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좀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스폰서의 생각을 말해주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내 틀에 꼭 맞춰버리는 이제 그런 성격이 많이들 보이는 것 같아요. 내 틀에 사람들 딱딱 맞추죠. 쉽게 말하면요, 나는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잘 이해가 안 돼. 나 저런 사람도 이해가 안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애터미 안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뭐 옆에 아주 친한 사람도 아니고는 깊은 관계를 가져보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일을 하다 보면 좀 더 친밀하게 오랜 시간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생각을 가진 부분을 우리가 많이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나는 저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이해를 이제 해줘야 됩니다. 저 사람을 바꾸려고 하게 되면요, 그래서 이탈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많이 감싸주고 좀 이해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하지만 타협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가장 핵심이 되는 안내들, 꼭 해야 되는, 이 사업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공을 해야 되니까 파트너분께서 이런 부분을 안내하면 되고요. 자, 요거는 조금 다음에, 해외 부분은 다음에 하고요. 자, 우리에게는 시스템 복제가 있습니다. 시스템 복제 중에서 우리가 아주 탄탄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게 있죠. 개인적으로는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의 유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초교육과정, 요 안내가 있어요. 특히 VOD 안내가 있는데요. 이 VOD를 제가 정해놓은 게 있어요. 순서가. 그런데 개인이 정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신규가 나온다면 이런 영상을 보게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영상들을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 VOD만큼은 필수 시청으로 꼭 보게 해야겠다는 그런 VOD를 주소를 잘 나열해 가지고 안내를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한 최소한 봐야 되는 거를 한 20개 정도로 정해놨어요.
아무리 봐도 여기서 한 개라도 빼긴 좀 어렵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애터미를 통해서 아주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정말 아주 많은 돈을. 그것도 연금으로. 그것도 이 아이디를 자녀에게 3대까지 상속되는 것을 대한민국 법으로 보장받고 있어요. 엄청난 거죠. 그런데 하물며 작은 사업을 할 때도요, 어디 연수를 한 달 동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교육 과정을 다 보면요, 시간이 한 20시간 보통 넘어갑니다. 의사를 예를 들면요, 11년 정도 교육받아야지 의사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11년 이렇게 교육 안 받아도 되고요.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VOD를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거 한 20개 정도 있어요. 그거를 대충 보면 안 되고 정말 노트에 가면서 봐야 돼요. 그 영상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보고 안 보고는 봐도 이해 못했으면 안 본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볼 때 잘 봐야 돼요. 긴장해서 봐야 돼요. 정말 그 안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계속 일하다가 의문을 가지는 경우는요, 일하고 있으면서 계속 사업이 믿음이 없고 내가 성공하는 거에 대한 믿음이 없고 일을 하면서 계속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일을 할 수가 없죠. 누구를 설득해야 되는 일인데 누구를 같이 하자고 해야 되고, 그죠? 누군가에게 이 제품을 알려주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신뢰가 없고 내가 내 자신을 못 믿는다 그러면 누가 내 눈을 보고 따라오겠어요? 내 눈이 흔들리는데, 그죠? 새도 흔들리는 나무에는 앉지가 않잖아요. 사람의 눈이 흔들리면 그 사람은 안 따라갑니다. 절대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따라가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자꾸 긴가민가 하면 안 되고요. 일을 하기 전에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영상을 한 20개 정도는 필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것도 한 두세 번 반복적으로 봐야 돼요. 한 번 본다고 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강의가 30분짜리, 뭐 길면 1시간 정도 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이게 기초 교육 미팅 1번에서 8번입니다. 8번인데요. 오늘 8차를 지금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한테서 1, 2, 3, 4, 5, 6, 7, 7차까지를 안 듣고 오늘 8차부터 들을 수 있는 우리 사장님들은 다음 이제 월요일에는 6번, 7번 할 거고요. 그 다음 날 8번하고 그 다음 주에 또 1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꼭 1번부터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수요일 저녁 8시에 또 기초 교육과정을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팅에 신규분들은 8번은 다 들어야 돼요. 꼭 들어야지 사업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게 순서잖아요. 근데 많은 애터미 사업자 중에서요, 이 사업을 이해를 안 하고 시작을 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을 많이 그르쳐 놓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저질이 됐으면 그 저질이 된 것도 정리해가면서 또 해야 되잖아요. 빠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확실한 것 부분은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은 알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교육과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룰이 있고요. 요거를 복제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식 세미나에 반드시 이제 참여 후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세미나 있죠. 그런 것들을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좀 진지하게 바라보신다면요, 스폰서와 한 번쯤은 본사에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본사에 한번 방문해 보시면 그 웅장함과 그 애터미가 이렇게 사이트만 이렇게 덩그러니 보이지 우리가 실물로 잘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뭐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본사를 보고 오면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하거든요. 엄청나게 멋진 본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방문하시면은 또 거기에서 느낀 바가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복제가 되냐면, 본사를 신규가 오면은 소풍 삼아서 한 번씩 이렇게 방문하는 것이 복제가 됩니다. 그런 복제 굉장히 좋고요. 자,
5번, 6번, 7번을 듣고 이제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인생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바가 꼭 있기 때문에 그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지, 무작정 나는 그냥 돈이 벌고 싶어. 그거 돈을 쓸 때를 생각 안 하고 먼저 그냥 벌고 싶다고 하면 좀 일을 하다가요. 이거 말고도 돈 벌 게 없나 이러고 포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애터미에서 나오는 소득은 연금이고 또한 고소득이 됩니다. 고소득. 일반적으로 벌 수 없는 돈을 여기서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돈을 왜 벌고 싶은지, 연금은 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하죠. 이런 것들을 잘 설정하고 또 사업 목표가 또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언제쯤 얼마 정도의 소득을 원한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사업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결단 결의가 이루어지겠죠. 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여기에 대한 하루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간혹 목표가 없으면요, 하루를 아무것도 안 한 채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애터미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출근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일을 하게 되잖아요. 해야 될 일들이 보이게 되고. 근데 우리가 출근을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하는 각오를 개인적으로 가져야 돼요. 의식과 같은 거죠. 출근을 했다는 의식과 같이 이제 의식을 치러야 됩니다.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 꼭 출근을 보통 하죠. 그래서 출근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런 과정을 개인적으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낼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목표를 적는 거예요. 몇 명을 만나야지, 몇 명에게 영상을 보자고 이야기를 하지, 뭐 이런 등등의 목표가 있잖아요. 누구에게 뭐 AB 주스를 알려주지, 이런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하루하루를 쌓이면은 우리가 성공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목표를요, 언제 적으시면 좋냐면 자기 전에, 내일 목표는 자기 전에 적는 게 좋고요. 그거를 꼭 누군가 주변 사람들에게 한 명은 알려야 됩니다. 나 내일 이런 하루를 보낼 거야. 다이어트 주변에 하는 분 있나요? 저는 수도 없이요, 다이어트를 실패하고 또 다시 시도할 때 내일부터 나 꼭 다이어트 할 거야. 주변 다 알립니다. 지금은 좀 뻥쟁이가 되어 있긴 한데요. 그래도 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이어트를 한다고 알려야지 주변 사람들이 먹는 거를 권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주변에 알려야 됩니다.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그런데 스폰서한테 알리는 게 참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스폰서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저 이런 하루하루를 보낼 건데요, 스폰서님. 내일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이런 하루를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이렇게 하면 그 밤에 이제 스폰서가 전화 오겠죠. 사장님, 그렇게 하루 보낸다고 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보냈나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해놓은 목표의 반틈이라도 이뤘다면 성공할 수는 있겠죠. 좀 늦어도. 그래도 목표가 있으면 반틈이라도 이뤘으니까 성공하잖아요. 근데 목표 자체가 없으면 하루를 그냥 험하게 보내고,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다 보면 일주일 한 달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1년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목표 없이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오토 판매사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스폰서에게 좀 알리는 것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걸 누가 강제적으로 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면 뭐 회초리로 때리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스스로 해야 돼요. 성공하고 싶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그 업무 일지를 적으시면 돼요. 그 하루를 보냈던 거를 몇 시에 누구에게 갔고, 몇 시에 누구에게 가서 뭐를 전달했고, 누구에게 전화를 해서 후속 관리를 했고, 뭐 이런 것들을요, 일지를 적으세요. 이걸 안 적으면은 누구한테 뭘 줬는지 기억이 안 나요. 후속 관리를 잘 못하죠. 그리고 이 업무 일지를 통해서 스폰서한테 상담을 하면은 스폰서하고 상담이 잘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 세미나가 있죠. 그래서 세미나가 있고 온라인 세미나가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참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정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꼭 참석하겠다고 1순위로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다른 일을 미루게 되겠죠. 그런데 다른 일을 먼저 우선순위로 둬버리면은 세미나를 참석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해놓은 세미나 혹은 지금 수요일 저녁 8시 이런 시간을 1순위로 정하신다면은 이 시간을 피하고 다른 분들과 약속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금 높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석 못한 이유들이 아주 중요한 일들이라면은 누구에게나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충분히 바꿀 수가 있는데 참석을 계속 못하면은 이것은 성공과 또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시스템 복지 두 번째, 우리들의 마케팅은 소비자 후원 마케팅이다. 이 부분은 실질적인 사업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애터미는 두 줄 바이너리 마케팅입니다. 좌측 라인, 우측 라인을 키우는 마케팅이거든요. 근데 분명하게 어떤 강의에서든지 간에 두 줄 마케팅이다. 좌우 내가 하는 거다. 이렇게 다 말을 하고 있는데 강의를 이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만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아들과 딸을 키우면요. 둘 다 사랑하잖아요. 둘 다 키워야 돼요. 아들은 정말 잘 되고 있는데 딸이 좀 불행하다. 이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억장이 무너지죠. 한 명이 아무리 잘 살아도 부모 마음은 불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쪽 라인만 예뻐하거나 한쪽 라인만 집중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내 사업이 결코 불행해집니다. 반드시. 이거를 왜 그러냐? 좌우를 해야 됩니다. 좌우로. 좌측에도 사람을 가입해서 소개를 받아서 내려가야 되고요. 우측에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요, 90%는 우측으로만 집중을 하려고 많이 하죠. 한쪽만 하려는 경우 중에서는요. 왜냐하면 좌측에 많진 않지만 몇 명이라도 더 가입이 되어 있어요. 누가 가입했는 거냐면 그 스폰서가 가입을 했겠죠. 그런데 스폰서는요, 라인이 많아요. 라인이 많고 그 중에서 온팽이, 즉 말하면 이제 대발이라고 하죠. 대발이가 나타나면요, 그 라인이 나를 성공시켜줘요. 그렇게 돼버리면 다른 라인에 대한 후원이랑 집중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폰서가 내 좌측을 열심히 해주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 우측에서 내가 우측만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우측에서 반드시 먼저 좋은 사업자가 먼저 나와요. 왜 그러냐면 스폰서는 1에서 100명, 100명을 가입한다고 치면 내가 첫 번째 사업자라면 모르겠지만 내가 중간이나 밑에 가입되어 있다면요. 스폰서 인맥은 이미 끝났잖아요. 그죠? 스폰서는 그 라인을 더 이상 키워나가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스폰서는 항상 파트너 인맥을 가지고 조직을 키워나가거든요. 스폰서 인맥은 끝났단 말이죠. 그래서 한쪽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커지지 않아요. 잘. 스폰서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 소개 나오고 그러면 위에 있는 가지가 커지고 위에 있는 쪽으로 사람이 계속 생겨난단 말이죠. 스폰서가 그쪽을 나만큼 집중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우측으로 100% 집중해버리면 왼쪽은 그 프로테지가 막 10% 노력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측에 먼저 훌륭한 사업자가 먼저 나오겠죠. 확률적으로. 그러면 스폰서는 거기를 봅니다. 그쪽에서 후원 요청이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스폰서는 그쪽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내가 좌측을 안 하고 우측만 한다. 우측에서 좋은 사업자가 파트너가 나왔다. 그럼 스폰서는 그 파트너를 또 후원 가겠죠. 그럼 좌측을 해주던 스폰서가 내 우측으로 일하게 되면 커지던 우측만 계속 커지게 되겠죠. 이건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스폰서는 후원을 요청하는 쪽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후원 요청한 쪽 계속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한쪽을 정해놓고 한쪽을 키우고 내가 이쪽을 키운다. 이런 마인드는 절대로 가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 30만 원을 넘어설 수 없는 계획이에요. 소득을 30만 원이 한계예요. 애터미 30만 원 벌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반드시 좌측 같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멘트, 애터미에서 금지되어 있는 멘트. 사람 좀 달아주세요. 요거는 정말 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거에 복제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입할 사람 다 가입했는데 지금 바빠 죽겠는데 자꾸 내 밑에 파트너가 자꾸 가입해달래. 그것도 똑같이
날 닮아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한 10명의 파트너가 한 명씩 가입해달라고 하면 10명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가입을 해요? 가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애터미에서 금지어가 사람 달아달라고 하는 거. 이거는 나중에 성공하고 나면요, 나중에는 흑역사로 남아요. 놀림감이 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이고요. 스폰서에게 PV를 이제 원하는 그런 것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스폰서는 자기 경제적인 상황에서 적당선에서 PV 후원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스폰서도 결국에는 물건이 필요하고 물건을 사야 되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넣어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주기 때문에 나 PV 좀 주면 안 돼요? 이런 말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나중에는 흑역사로 남아요. 파트너가 10명이 있으면요, 10명이서 만약에 30만 포인트씩 다 후원해달라고 하면은 300만 PV죠. 사업 못하겠죠. 그래서 돈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없는 게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말은 금지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내가 그런 말을 하는 것들을 파트너가 한 번이라도 들으면 조직은 망가집니다. 자, 그리고 스폰서에게 여러 가지 잡심부름을 시키면 안 돼요. 웬만한 거는 본사에다가 또 물어볼 내용은 시스템적인 거 있죠? 뭐 그런 것들은 본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을 복제를 시켜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스폰서에게 물어보기보다는요, 예를 들어서 본사에다가 물어볼 내용이 있어요. 전화해서. 그러면은 스폰서가 대신 절대로 해주지 마세요. 본사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하고 본사 전화번호를 가르쳐주세요. 왜냐하면 이거를 잘못 복제가 되면요, 밑에 나오는 파트너 줄줄이 전부 다 나한테 다 전화가 오게 돼요. 이거 복제가 안 됐을 때는 본사에 전화하느라고 일을 못해요. 스폰서가. 한 사람한테는 그 시간 5분이면 되지만 스폰서는 여러 사람, 이 복제가 안 되면 하루에 몇 시간을 본사 전화하는 걸로 시간을 때워요. 그리고 일 실컷 한 것 같죠? 절대로 일 실컷 한 거 아니고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한 거예요. 절대로 잡식부는 하면 안 되고요. 교육 자료 이런 것도 개인이 강의 들으면서 캡처하셔야 돼요. 스폰서 강의 자료 준비해 준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주는 게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강의를 듣는 세월 있잖아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수집하는 게 필요합니다. 나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전산 같은 것들 뭐 여러 가지 등등요. 내가 사업자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분에게 그런 것들에 대한 부탁을 되도록이면 삼가야 됩니다. 잘못 복제가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공자가 됐을 때 굉장히 바빠져요. 자, 소비자는 스스로 만들기. 자, 그리고 중간 역할 잘하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것도 실무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소비자를 만들거나 후속 관리에 있어서는 사실은 동행이 필요가 없어요. 동행을 해주시는 스폰서가 계신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특출나거나 능력이 있거나 혹은 마음이 워낙 뭐 따뜻하고 푸근해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저는 동행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동행이 왜 필요하지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소비자를 만드는 거죠. 실제로 말하면. 그래서 소비자 만드는데 무슨 동행이 필요하냐는 거죠. 대부분요, 스폰서 데리고 와서 소비자 만들면요 다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갈 때마다 그 스폰서를 데려갈 수가 없죠. 그럼 안 가려고 합니다. 또 제가 해본 결과 스폰서가 꼭 있어야만 소비자 만들 수 있는 분들은 스폰서가 바빠지면 사업 그만둬요. 그래서 어차피 해내야 되는 건요, 소비자는 혼자 만드셔야 돼요. 제가 많이 해봤지만 정말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스스로 걸어야 되잖아요. 뒤집기도 해야 되고, 뒤집기가 너무 옛날 이야기인 것 같아서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애들 다 뒤집기 하잖아요. 지은 사장님이나 우리 분들은 이제 아기가 어려서 뒤집기 한 지 얼마 안 돼서 기억나겠죠. 근데 뒤집기 하는 거 부모님이 도와줘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부모님이 헷가닥 뒤집어주면 그 의미가 있나요? 아무 의미 없죠. 결국에는 본인이 뒤집고 본인이 힘을 키우고 본인이 기어다니고 본인이 일어서고 걸어가고 뛰어다니고 결국엔 내가 다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근데 이거를 이제
소비자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요거 답은 뭐냐면요. 본인이 애용자가 아니라서 그래요. 제품 안 써서 그럽니다. 그리고 써도 관심 있게 안 써서 그래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피부 관리 관심 있는 사업자가 돼야 되고 그런 집단이 돼야 된다. 그리고 건강 관리에 관심 있는 집단과 돼야 된다. 그 외에는 기본적인 생필품이기 때문에 괜찮죠. 그죠? 자, 그래서 소비자를 만드는 거면 제 경험상 봤을 때 최대한 자주 만나야 돼요. 많이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뭐 결정타를 날려가지고 소비자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어렵고요. 스폰서를 데려가서 소비자를 만든 게 아니고요. 소비자가 상당히 신뢰가 생겨서 사업성을 알려줄 때 데려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신뢰를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 만날 명분이 있어야 되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품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런 만남에 있어서 관련성이 없는데 자꾸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난다고 그 사람이 인식을 하면 그래도 저 사람이 나한테 뭐 팔려고 왔으니까 뭐 만나려고 하겠지. 뭐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친해지는 거고 그러면서 신뢰가 생기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그분이 수당 한 개라도 받게 되고 소비자를 만날 때 제품으로 효과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애용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꾸준히 제품 공부를 열심히 이제 해야 되겠죠. 피부, 건강. 소비자를 스폰서에게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데 집중한다. 스폰서랑 스폰서에게 소개시켜 줄 입장이 아닌데 소개를 시켜주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본인 또 그분과 안 친한데 스폰서를 소개시켜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분과 상당히 깊은 신뢰감이 만들어지고 나서 내가 우리 돈 되는 스폰서를 모시고 올 테니까 그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되는 게 순서라는 거죠. 나에 대해서도 모르고 나를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스폰서를 데려가면 안 됩니다.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품의 효과를 보고 재구매를 한 사람, 조건은 이거예요. 재구매를 한 사람, 그리고 본인을 신뢰하고 친분이 깊어진 사람, 이 두 가지의 조건은 최소한 갖춰졌을 때 그분을 스폰서를 모시고 가서 만나게 하는 겁니다. 하루 목표를 업로드를 통해서 스폰서에게 보내주고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캡처를 해가지고 하루에 달성하는 것들을. 그래서 이것을 시각화하고요. 동기부여를 하고 또한 반성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꼭 하루 목표를 이제 업무 일지를 업로드를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회원가입에 대한 룰인데요. 이거는 또 바이너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기초교육 과정을 진행을 하지 않은 사람, 우측으로 가입을 못하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길 바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는 사람을요, 내가 가입한 사람을 누군가의 우측으로는 절대로 가입시키면 안 되고요. 한쪽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분이 소개시켜 줬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사업을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소개받은 사람들을 좌측으로 가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힘을 받아요. 요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만 일단 외워두시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시간 다시 돌아오는 기초교육과정 3차, 4차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왜 한쪽으로 가입을 해서 내려가야 되는지. 이게 성공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절대로 우측에다가 함부로 이게 찢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수당을 넣어주겠다는 외적 동기로 설득하는 것은 이거는 삼류입니다. 방법으로 봤을 때. 우리가 돈을 넣어줄 만한 사람에게 넣어줘야 돼요. 수당을 넣어줄 만한 사람한테 넣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판매사를 가거나 혹은 우리가 필요한 제품을 이제 꼭 내 아이디로 안 사도 되기 때문에 누군가 다른 사람 아이디로 주문을 해주죠. 그러면 그분들이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전혀 수당을 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에게 수당을 넣어주면요,
그 30만 PB 그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수당을 넣어줄 사람은 누구냐면요. 한 명이라도 소개해준 사람, 소비자를. 그리고 본인이 정말 이것저것 좀 쓰는 게 많은 사람. 더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은 우측으로 이제 가입을 해도 괜찮겠죠. 수당을 넣어줘도 됩니다. 수당을 넣어주게 되면 조금 더 마음이 열리겠죠. 그래서 굉장히 귀한 기회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넣어주면 안 되고 수당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넣어줘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한 채로 수당을 받으면요. 다음에도 아무것도 안 해놓고 수당 달라고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고등어 한 2박스 사 먹고 수당 왜 안 넣어주냐고 그래요. 이건 누가 만든 결과냐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 수당을 넣어주고 그렇게 기대를 하게끔 만들어놓는 거예요. 결과는. 혹은 다른 데 가입돼서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요. 그거는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시적으로 한번 넣어준 거지 정말 연금처럼 수당이 나오고 싶다면 한 명만 소개시켜줘 해서 소개를 받아서 그 사람에게 실질적인 매출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어떻게 말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데서 한번 가입하신 경험이 있는데 이분이 왜 수당 안 넣어주냐고 그러는데요. 근데 뭐 쓴 것도 별로 없는데 그래요. 이러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는 그쪽에 있는 스폰서 일시적으로 한번 넣어준 거라는 거죠. 그 연금이 되지 않고요. 정말 밑에 가입된 사람들이 스스로 물건을 쓰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야 비로소 진짜 고정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연금처럼 나오는 소득이 될 수 있다. 나는 그걸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끌려다니면 안 돼요. 내가 리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는. 자, 이 사람은 예외가 아닌가 싶어서 개인적인 판단을 할 때는 스폰서에 상의 후 가입하도록 한다. 그래서 보통 우측으로 탁 찢어버릴 때요. 이 사람은 그래도 괜찮다. 이 사람은 진짜 할 사람이다. 이렇게 예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는 스폰서에게 한 번쯤 이야기하면 참 좋겠어요. 그 말이 맞을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스폰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중간 역할에 대한 문화인데요. 안내자를 선택하는 것은 자유. 그러니까 멘토라고 하죠. 멘토를 정하는 것은 내 자유입니다. 자, 내 멘토는 가까운 스폰서 중에서 정하시면 돼요. 멀리 있는 막 크라운 마스터, 임페리얼 마스터 이런 분들 말고요. 가까운 있는 적어도 이제 우리 센터장까지, 우리 이제 박한원 본부장까지 이렇게 봤을 때 멘토를 정하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꼭 모시고 간 분이 나의 멘토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모시고 간 분은 같이 배워야 될 입장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같이 배워가는 입장이고요. 조금 더 나보다 앞서갈 뿐이지 멘토로서는 복제가 되기에는 부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요. 그래서 최소한 뭐 팀장 정도 이상 정도의 그런 경험이 많으신 분을 멘토로 정하시고 복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멘토라고 정했다면 그분의 안내를 믿고 따라갈 필요가 있겠죠. 내가 믿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요. 그렇게 하면은 그 내 성공에 대한 의심이 없고 쭉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의 모습이 추후 6개월쯤 뒤 혹은 1년 뒤엔 그분의 모습이 이제 내 모습이 이제 곧 그분의 모습처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그런 분들을 보고 가면 되겠어요. 자, 중간 역할자는 중간 역할자 이상의 중요한 임무가 있다. 그것은 복제이다. 현재 스폰서가 하는 안내를 내가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다. 누군가를 같이 만나러 가서 스폰서가 설명을 하는 것을 잘 지켜보시면요. 여기서 참 특이한 점이 있는데 신규가 반응이 좋은지 안 좋은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요. 이 상황에 스폰서가 어떤 말들을 하시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중에 파트너가 생기고 나에게 후원 요청한다면은 내가 가서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 그것은 내가 들어온 말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복제를 생각해서 내가 올바른 중간 역할자 모습을 해야 됩니다. 자, 직급
도전 문화. 소비자와 파트너를 한 명 한 명씩 늘려가다 보면 튼튼하게 기반이 갖춰진다. 적당한 시기에 스폰서가 도전해보라고 권유를 하면 도전할지 다음에 판단할지 결정합니다. 그래서 스폰서는 보통은 파트너가 이 정도면은 판매사를 가야 되는데, 혹은 이 정도면 세이브 판매사를 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소비자가 확 늘어나는 것이 굉장히 눈에 띄게 달라질 겁니다. 개보도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 자, 스폰서는 파트너에 대해서 이제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일 정도 동안 얼마 정도의 매출이 일어났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고, 앞으로 100일 정도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날지를 이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도전 과제를 이제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할만하다 하는 거예요. 목표는 약간 조금 버겁게 잡는 거니까요. 자, 스폰서가 직급 달성을 도와주도록 도와주는 것이 본인 파트너의 문화로 이제 적용되므로 최대한 스폰서가 이제 잘 되도록 도와준다. 스폰서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모습이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스폰서가 잘 되고 나면은 이제 파트너를 또 자기처럼 만들어 주겠죠.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 되는 모습을 빨리 파트너들에게 보여주고, 당신 또 이렇게 만들어 줄게, 이렇게 제스처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트너의 협력을 이제 이끌어내야 돼요. 그것이 리더십이에요. 자, 이게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분기 목표, 주간 목표, 하루 목표, 행동 목표를 설정을 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음에 이제 더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요걸 정하신다면은, 요거는 최소한의 하루 동안 활동량을 정하셔야 돼요. 내가 이 정도는 일해야 성공할 수 있겠지. 스스로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 이 정도는 일하자.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제시한 거는 정말 이 정도도 안 하면은 진행이 제로에 가깝다 하는 밑에 적어 놓은 거고요. 최소치를 꼭 바라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적어 놓은 거에 한 2배 정도는 해야 평균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8번째 기초교육과정 8차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내 조직 문화는 내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표본이 되어서 본보기를 보여주고 파트너를 복제를 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좀 조직을, 문화 복제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초는 내가 사장이라는 마인드,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결코 스몰 비즈니스가 아니라 빅 비즈니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오늘 또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내용들이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고, 이 내용은 저도 오늘 이상하게 처음 들은 느낌처럼 좀 새롭게 많이 들리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진짜 문화 복제라든지 시스템 복제, 이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애터미 안에서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를 저도 알고 있고, 많은 성공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내 얼굴부터 관리하고 내 건강부터 관리를 하고, 내가 화장품과 건강 제품을 파는데 항상 피곤해 보이고 내 피부가 칙칙해 보인다는 거는 우리 거 별로예요 하고 다니는 거랑 똑같다라는 생각과 함께, 저도 정말 매일매일 페이크를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가꾸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애터미에서 정말 좋은 거는 제가 건강해지고 예뻐지고 이런 부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예뻐지고, 오늘은 저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진행할 때 인생 목표, 우리가 이제 이거 애터미를 하는 이유가 나의 이때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과 나머지 살아갈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애터미를 선택해서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일일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세워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아가 정리가 안 돼요, 국장님. 저는 오늘 그렇게 생각했고요. 이게 복제라는 부분이 되게 무서워요. 복제가 정말 파트너가 나올 때 나 같은 파트너가 나오면 생각했을 때 내가 과연 내 자리에서 내가 잘하고 있나를 생각했을 때 저도 되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에도 잘 참여하려고 하고 제가 잘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참여하신 사장님들도 내 파트너가 나왔을 때 과연 내가 하고 있는 모습처럼 하면은 과연 그 파트너가 성공할까 이런 부분도 또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잘 들었는데 스피치 하실 분요. 스피치 좀 해주세요, 오늘. 손 들어보세요. 다 보이거든요. 네, 은행 사장님 부탁드려요. 국장님 오늘 멋진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팀장님 말씀처럼 정말 처음 듣는 내용인 것 같고 이렇게 제대로 풀어서 사업자가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듣는 거는 왜 이렇게 정말 첫 느낌인 것 같아서 저도 지금 약간 반성하면서 좀 더 기초를 닦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저희 팀에서 문화복제, 시스템 복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팀장님 말씀처럼 이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사업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뭐 피부 관리하는 거, 건강 관리하는 거, 내가 먼저 경험하고 나의 감동을 전달하는 게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소비자도 그런 감동을 받고 진심이 느껴질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초교육 8단계 제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째 듣는데 들을 때마다 느끼는 점도 다르고 조금 더 깨닫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반복해서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저 본부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하루 목표 정해서 영상 노트 하는 거, 그리고 이제 활동일지 적어서 공유하면서 상담하는 게 정말 저는 조금씩 성장하는데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활동일지 작성하는 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파트너들하고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본인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냥 시스템 복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스폰서님의 좋은 모습 복제하는 거, 그리고 센터의 좋은 시스템 복제하는 거. 그거밖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애터미 성공하려고 지금 선택을 했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앞서간 사람들이 이런 일이 길이 있다 이쪽으로 오세요 했을 때 그대로만 가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최대한 본부장님이나 그런 부분들을 따라가려고 복제가 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한 분만 더 말씀해 주세요. 누가 스피치 해주실래요? 네, 이지은 제가 하겠습니다. 네, 지원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국장님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내용을 몇 번 들어본 내용인데 파트너가 나와보면은 진짜 이 문화를 어떻게 복제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한 번 더 생각을 더 다시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고 또 스폰서를 진짜 리포팅하는 해야지만 또 파트너가 나오는 부분도 제가 이번을 통해서 느껴봤기 때문에 진짜 그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한 명이라도 소개시켜 줄 수 있고 제품을 많이 쓰고 긍정적인 사람을 오른쪽 찢어서 또 소개가 나올 수 있도록 또 스폰서를 또 많이 만나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도 활동 일지를 적으면서 이 부분 통해서 또 후속 관리가 또 중요한 부분을 알고 있고 또 이분을 통해서 또 중요한 부분도 상담을 할 수 있어서 저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후원 활동을 안 하더라도 한 번씩 제가 일주일마다 정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고 가는 게 한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활동 일지도 좀 중요하다는 부분이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오늘도 강의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뭐든 제일 1번은 활동일지인 것 같아요. 지원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 번도 안 빠지고 너무 잘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자꾸 변화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고 정말 지원 사장님 멋지십니다. 제일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국장님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내용 너무 좋았고 월요일 날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메모하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서 끝낼까요 오늘? 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화면 다 켜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사진 한 장만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쁜 얼굴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